네, 2026년도 군무원 대비 커리큘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내세우고 싶은 건 컴팩트함인데요. 우리 앞서서 7월, 8월 중에 공무원 기본 강의 이미 진행을 했어요. 동형 모의고사 전까지는 사실상 군무원 커리큘럼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진행한 기본 강의 우리 9월부터 군무원 쪽에서 진행을 할 건데 아마 분량 비슷할 겁니다. 물론 내용면에서 엄청 다르진 않겠지만 또 우리 군무원 특유의 출제 경향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런 것 좀 강조해 가면서 우리 군무원 관리반에서 녹화를 할 거라서 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7, 8월에 50시간 정도로 종강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 정도 컴팩트함으로 진행하는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험 이제 5과목씩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걸 다 내가 좀 정복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시험을 택한 거라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군무원 시험이랑 공무원 시험 또 병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찾아보자니 뭐 직렬도 너무 많고 뭐 각 시험 특성 중간에 바뀌고 어쩌고 해서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9급, 7급으로 나뉘는데 9급 같은 경우 20개, 문항이 20개입니다. 7급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25, 지방직 20문제인데요. 우리 군무원 같은 경우도 9급, 7급으로 동일하게 나뉘긴 하는데 둘 다 25문제입니다. 이 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인사혁신처발 뉴스가 떴는데 공무원 시험 27년도부터 전공 과목 뭐 공통 과목 할 거 없이 25문항으로 늘린대요. 그럼 내후년부터는 군무원 준비하든 공무원 준비하든 똑같이 25문항이니까 나중에 뭐 모의고사 공부하고 시간 제고할 때 이럴 때 따로 차등을 둘 필요가 없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출제 범위를 보시면 특히 그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는 총론과 강론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총론이 그냥 한 8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 어떤 학원이든 어떤 강사든 행정법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총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9급 같은 경우는 총론으로 100% 출제를 하는데 7급은 한 20% 정도 좀 오버해서 많이 내면 25% 정도를 강론으로 내요. 그러니까 총론은 겹치잖아요. 80% 정도 7급도 총론으로 내는 거는 여전한데 난이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강론으로 범위를 늘려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 그 취지는 원래는 우리 군무원 9급과 7급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군무원 9급 총론 위주로 내면서 강론 조금 섞고 7급은 강론 더 많이 섞고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이랑 조금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강론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요. 어느 정도냐면 최근 몇 년 동안은 군무원 9급은 강론 안 나온 거 아니야? 25문제 중에 굳이 꼽자면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게 소엄적으로 임의로 총론, 강론 이렇게 구분하긴 했지만 칼로 무자르듯이 완벽하게 또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미묘하게 겹치는 지점도 많고 총론 하다 보면 강론도 커버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군무원 9급은 최근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강론 나온 거 맞나?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군무원 7급은 그래도 조금 의식해서 강론 내는데 예전에 비해 20%, 25% 비중은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한 15% 정도 내는 느낌? 근데 이거는 장담은 못하죠. 국방부에서 우리 이렇게 무조건 내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무원은 그 몇 급인지를 불문하고 공무원과 달리 강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애매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급은 필수고 9급은 하는 걸 권장은 하되 막판에 내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판에 좀 뒤늦게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좀 게르기니까요. 자, 출제 스타일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는데요. 공무원 시험이 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응시자 수가 가장 많죠. 우리 수능도 생각해보면 거의 온 국민이 꼭 한 번씩은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하게 내려고 그러고 복수 정답 한 번 떴다 그러면 막 평가원장 사임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그 정도 응시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시험 중에는 응시자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가끔 갸우뚱하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 근데 우리 공무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 얘기죠. 그 이전까지는 문제 공개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출제를 조금 뭐 최대한 완곡하게 얘기하면 좀 의식하지 않고 응시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좀 용감하게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문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깔끔해지다가 재작년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24년도에 조금 아쉽게도 조금 군무원 9급이 조금 지엽적인 쪽으로 회귀하는 듯 했으나 올해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공무원처럼 깔끔하게 내줬고요. 물론 갸우뚱하게 되는 선지가 가끔 있지만 그 정도면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닮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누가 출제위원 들어가느냐 따라서 조금 이게 스타일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앞의 내용처럼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스타일로 낼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공무원식으로 나온다 얘기는 못하지만 분명히 수렴하는 경향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수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제위원이 자신만의 지저분한 언어로 조금 애매하게 낸다 하더라도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결국 공무원 같은 표준적인 문제 가지고 내가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좀 애매한 표현이 나와도 표준적으로 내가 습득해 놓은 기본을 바탕으로 유추해 나간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시험과 똑같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 문제 개수가 조금 다를 뿐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 공무원을 공부하든 군무원을 공부하든 뭐 여기서 넘어오셨든 저기서 넘어가시든 간에 접근 방법은 다르지가 않다. 다르게 접근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넘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곧바로 커리큘럼 소개할 건데요. 우리 학원 기준으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할 거고 우리 해커스만의 특장점이죠. 관리반에서 전용 강의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행정법 과목은 특성상 뭐 배우는 내용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접근 방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서 내용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분량도 똑같이 50시간 내로 다 우리가 종강을 할 거고요. 9월, 10월 안에 다 끝납니다. 보강 이런 거 없어요. 10월 안에 무조건 끝내드릴 거고 올해부터 요약 강의란 걸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벌써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요약 강의 완강을 했는데 똑같은 기본서로 기본 이론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스스로 복습하는 게 원칙인데 나 그래도 강의 한번 다시 듣고 기억을 환기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본 강의를 2번 듣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리 요약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8시간 진도 나간다 하면 이 요약 강의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좀 압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듣고 있는 분들한테는 복습 강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25년도 컬이 듣다가 26년도에 합류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책도 이미 있고 25년도 기본서랑 26년도 기본서가 뭐 천지개벽이 있는 것까지도 아닌데 이거 기본서 또 사가지고 새로 아예 듣는 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론을 다시 환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 컬이 합류하면 되겠죠. 그 정도의 이제 대체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기본 강의를 아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줄일 만큼 줄여놨는데 이거보다 더 줄여놨네? 이거 완전 개꿀 아니냐? 하면서 이거 듣고 이론 그냥 가름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기본서 이름부터가 3분의 1로 줄여 쓰니고 확실히 컴팩트하고요. 빠지는 것 딱히 없습니다. 심지어 소방 기출까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90% 정도는 다 커버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하신 다음에 11월, 12월 OX 강의, 이제 뭐 편의상 OX라고도 하고요. 심화 강의가 이제 공식 명칭이긴 해요. 심화 강의인데 거기 이제 OX 문제를 곁들이고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책 공무원이랑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미리 보기도 떠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기본서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요. 주요 대법원 판례나 법조문 갖고 와서 빵꾸 뚫어놓고 또는 A or B식으로 고르라는 식으로 해서 이론을 복습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판례나 법조문 바로 밑에 주요 기출을 OX로 배치를 해서 내가 조금 문제 풀어보고 각 단원 마지막에 사지선다 문제 배치해가지고 중요 문제 제가 선별했으니까 그거 풀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왜 곧바로 이론 공부하고 바로 기출문제로 안 넘어가느냐?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전공 과목이고 그 안에서도 법 과목이잖아요.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내가 이론을 듣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내가 체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문제풀이 많이 했는데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거두는 이유는 이론이 아직 내가 소화되기 전에 곧바로 조급한 마음에 문제풀이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문제풀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어떻게 이런 점수밖에 안 나오냐? 억울해하는 사람 많아도 나 이론적인 기본기 많이 다졌는데 나 근데 문제풀이를 조금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앞에서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풀이 좀 웜업을 한 다음에 넘어가셔야 행정법 과목 특성상 초반에 아주 높은 진입장벽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기본이론 풀면서 기본이론 들으면서 나 문제풀이 병행하고 싶습니다. 문제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된다. 조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많이 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 가면 이 뒤에서 문제풀이 할 기회는 정말 많아요. 막말로 우리 나중에 모의고사 넘어가면 한 회차에 20분 잡고 풉니다. 자, 그럼 내가 이론적 기반만 잘 다져 있으면 나중에 실전관과 끌어올리려는 의미에서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 1시간이면 기출문제 3회차씩 푼다는 얘기예요. 문제풀이할 시간은 너무나 많아요. 굳이 2단계까지 땡겨서 아직 이해가 채 되지 않았는데 법학 과목 자체가 그냥 절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 단순한 명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써부터 조급해하면 이거 찬찬히 쌓아 올려야 되는데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워크북이라는 교재로 얘 복습하고 얘 좀 땡겨서 웜업하고 넘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컬이 1월 2월쯤에 이제 4개년 기출문제집 해가지고 군무원, 공무원 4개년치 기출문제 풀이할 겁니다. 이 안엔 당연히 7급과 9급 다 들어있고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얘 하고 우리 시험 언제 보죠? 시험 이때 7월 어느 날에 7급, 9급 한날 1시에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상반기에 치러지는 국가직 9급, 소방, 입법, 국회직이죠. 국회직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4.5개년이에요. 최신 이제 이 상반기 기출까지 추가한다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막 너무 많이 나와서 나 80점도 못 맞았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커버가 되는 건데 보통은 앞에서 이론을 안 다지고 문제만 막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봐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 기본기를 안 다진 상태에서 7개년, 10개년, 15개년 벽돌 문제집만 계속 풀다가 내가 그냥 틀린 그림 찾기만 하고 나오는 거죠. 틀린 그림 찾기란 게 뭐냐?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대충 내가 앞에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출지문 봤을 때 뭔가 내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 X. 뭔가 비슷한 것 같아. O. 이것만 하다가 시험장 들어간다고요. 근데 실제 시험이 그렇게 녹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4개년 기출문제 보고 사실은 여기까지를 저는 필수컬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하고 뭐 강론 특강 정도 하나 이쯤에 개강을 할 텐데 그것까지 하면 7급까지도 전범위가 일단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갈 준비 충분하지만 분명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10개년, 15개년 문제집 풀고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대겸 변호사님 같은 학원이죠. 책이 워낙 훌륭한 책이 이제 나오셨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7개년, 8개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갈증을 느낀 사람분에 한해서 이걸 더 진행을 할 거고 5월, 6월 모의고사 풀다가 그러다가 이제 7월달 시험장에 들어간다. 물론 여기에 뭐 이제 수시로 뭐 특강이나 막판 마무리 특강 이런 거 열 건데 그때그때 컨셉은 다르니까 그때 가서 공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만 덧붙여서 공부 방법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풀이 필요 없느냐? 문제풀이를 이때 해버리면요. 이해를 아직 채 못한 상태에서 아, 이게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거 눈에 바르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 버려요.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 다른 과목에 치여요. 나 시간이 없어 하면 이해 안 하고 암기해버리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해력이 늦어서 노베이스라서 법학을 접해본 적 없어서 암기할 시간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 암기는 뒤로 넘기면 돼요. 왜 그렇죠? 나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장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한참 뒤에 7월 달에 들어갈 거니까 뒤로 좀 넘겨도 돼요. 그걸 뭐라 하느냐? 그걸 회독이라 하는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나 기본서 한 번 읽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뒤에서는 가속도 붙어서 10번까지도 읽는단 말이에요. 뒤에 충분히 암기하고 문제 풀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 먼저 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암기 한번 해보고 미처 암기 다 하지 못했으면 뒤로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보통은 조급해. 이해를 하고 오늘 암기도 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해 쌩까고 암기 좀 하다가 문제 눈에 바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먼저 해보시고 암기하는 거고 이해에 몇 시간 쓰고 암기에 몇 시간 써야 되냐는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과 이해력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8시간을 공부를 해. 하루에 인터넷 강의를 예를 들어 3강을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당 2.5시간씩 주어졌다 합시다. 30분은 딴짓 하시고요. 하나당 2.5시간씩 총 7.5시간 인강 듣고 복습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강당 2.5시간이니까 제 강의 하나당 5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이라 치면 나머지 1.5시간 동안 이해하고 암기할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해를 내가 1시간 만에 했다. 남은 30분 동안 암기하고 1시간 반 내내 겨우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암기는 뒤로 미루고 만약에 이해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그러면 인강 듣는 개수를 줄이면 되는 거죠.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지. 자, 그러니 이거 OX 넘어가시면 이때부터 해야 될 게 이 단권합니다. 자, 이때 가면 여기서 90% 다룬댔잖아요. 95%, 100%를 완성시킬 거예요. 여기서 범위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추가해서 배우는 게 있고 내가 이때 A라고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B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추가적으로 습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남겨놓고 이 책에 남겨놓고 이 책에 남겨놓고 이 책에 남겨놓고 끝나면 자, 시험장 들어가기 딱 직전 이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내 책상 위가 난장판이죠. 나 당장 이거 다 쓸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내가 공부한 게 분산이 돼 있어. 일단 심리적으로도 이만큼 쌓여있으면 억눌리게 되는 거고 짓눌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보이지만 같아.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인데 비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본 강의 이후 커리큘럼부터는 이때 내가 플러스 알파를 깨달았네. 돌아가서 단권화, 기본서 안 그래도 얇으니까 여기다가 추가해서 메모해 놓으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메모해 놓으라는 거죠. 그럼 이 한 권에 모든 게 집약되죠. 그럼 아까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시험 들어가기 딱 한 달 전이에요. 이 손때 묻은 기본서 한 권에 내 1년치 결실이 그간에 피눈물 흘렸던 그 과정이 한 권이 다 담겨있게 되는 거고 이걸 회독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게 회독이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권화를 처음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자, 그래서 막판에 이쯤 되면 이제 시험 막판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막 문제풀이 열 올리고 여기저기 특강 쇼핑 다니고 모의고사만 드립다 풀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메인 컨텐츠는 내가 손때 묻혀서 정리해 놓은 단권화된 기본서가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뼈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강사분의 그 특강을 듣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으면 기반이 안 닦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혹시 제시 이상 하시는 분들 이거 모든 걸 다 따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들고, 분명히 제시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간 강의 많이 듣고 책 많이 봤으니까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기본 이론 또 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초시랑 나랑 똑같을 순 없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중간에 할까?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점수가 저는 한 80점까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70점이라 보수적으로 적었는데 80점 이하면 그러면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시 이상인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문제풀이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문제풀이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이 그 의미라는 걸 몰라. 그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밀어 넣으니까 여기에 이제 점점 점수 오르는 그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문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제 익숙한 게 생기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올랐겠지만 그게 70점, 80점 박스권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뚫고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론을 다시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OX까지, 심화 강의까지를 다시 듣고 뒤에 문제풀이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홀로서기를 모색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이때 중간부터 합류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뒤에 거는 혼자 하면서 효율을 도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게 재시생 이상분들이 흔히들 빠지는 함정이에요. 중간부터 합류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이 앞에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 와이셔츠 자체가 밑에도 다 단추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모의고사 전까지는 공무원이랑 사실상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만 우리 군무원 관리반에서 진행을 하니까 군무원 특유의 출제 사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는 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습 질문을 하시는 거. 공부 상담, 공부법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되게 중시하시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반일수록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도움되고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카페든 군무원 홈페이지든 간에 웬만하면 하루 안 넘기고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고 바쁘고 좀 휴가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밀릴 때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빨리 해드리는 편이에요. 군무원 홈페이지 아시죠? 여기 들어와서 Q&A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 되게 잘 해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대댓글 기능이 없어요. 이게 추가로 뭔가 좀 물어보고 싶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카페가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제 카페 홍보하자는 건 아닌데 써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 검색하면 대부분 나오는데 가끔 안 나와요. 그때는 해커스 행정법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따로 등업 절차 없고요.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하니까 와서 보시고 전체 공지에 합격 수기 같은 거 올려놨어요. 군무원 합격자, 공무원 합격자, 자료실 이런 데다가 해커스 공무원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거 링크도 걸어놓고 했으니까 와서 선배들 이제 합격한 경험담도 좀 보시고 거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무원 시험 결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행정법이라는 게 법학이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법학에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출제를 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딱 우리 시험에 적합한 범위만큼 공부하면 충분히 정복 가능하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몇 가지 잘못된 선입견 있잖아요. 이런 거 버리고 잘된 훌륭한 습관만 차근차근 지켜나가면 다른 선배들처럼 여러분도 훌륭한 군무원 합격자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